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정 도구 중에서 이동 도구도 좀 써봤는데, 이 실제로 캐드도 그렇고요. 뭐 다른 3D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떤 이런 그 뭔가를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전부 3D를 만든다, 그린다, 이렇게 직접 만드는 도구들을 쓰는 경우보다는 실제로는 요 편집하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거나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는 도구는 좀 간단한데 수정하는 도구들, 편집하는 도구들을 좀 잘 응용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이동 툴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이 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물체를 직접 옮기는 기능도 가능했고, 복사하는 기능도 가능하고, 배열하는 기능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동 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수정 도구를 일단 잘 쓰셔야 돼요. 수정 도구는 잘 쓸 수 있도록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네모를 하나 그릴 거고요. 이 네모를 그린 거를 이런 식으로 상자를 좀 만들겠습니다. 또는 이제 그 학원에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긴 했는데 이렇게 생겨 있는 이제 점자 블럭을 가지고 이제 배열, 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형상은 이제 정확히는 이제 크기를 무시하고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도구를 다 안 배운 상태였기 때문에 배열만을 좀 따라하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점자 블럭의 가로 세로 크기는 300에 300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돌출 기능은 저희가 쓸 수 있었으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총 높이는 60mm에 6mm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모 부분이 60mm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요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배열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얘를 좀 먼저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좀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다가 정확한 위치는 아니겠지만 임의의 위치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려 볼게요. 그리신 다음에 얘를 6mm 높이로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뭐 물론 실제 모양은 조금 이렇게 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여기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써 보시고요. 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작은 기둥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형상을 이동 도구로 눌러서 꼭 이 물체에 있는 특정 면을 찍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되려 더 바깥쪽을 찍어서 작업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여기를 찍지 않고 이쪽을 찍을게요. 요 점을 누르고 이 점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선택하고 이동 명령어로 원점을 누르고 이동될 위치를 눌러주면은 옮겨져요. 물론 요거는 이쪽 거리만큼이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를 이쪽으로 놓고 100mm 엔터 이렇게 해서 거리 값으로 옮기셔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물체를 선택하고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 방향 또는 그 거리 쪽으로 옮기는 도구가 이동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첫 번째 점을 눌러서 옮기는 동안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은 더하기 마크가 뜨면서 복사 기능이 됩니다. 복사 기능이 되는데 이때 제가 요 근처쯤에다가 한번 놔볼게요. 거리 값으로 지금 한 55mm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55 입력하고 엔터 눌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 있는 숫자 키 8번 별표 마크 또는 그 숫자 입력 키에 있는 걸 쓰셔도 됩니다. 별 누르면 이게 곱하기란 뜻이죠. 그 다음에 숫자를 한 4 정도만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별 곱하기
4, 별 4 이렇게 하시면은 두 번째 물체를 놓은 간격, 두 번째 물체를 놓았던 위치의 간격만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열 기능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체를 먼저 선택하고 이동 명령어로 첫 번째 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번째 위치 뭐 60mm 위에다 두 번째를 놓아주고 그 다음에 별 4 누르면은 4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얼마 거리 떨어진 곳에 얼마 몇 개 이렇게 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60 떨어진 거리만큼 나머지 개수를 만들어 달라 이런 기능이죠. 이게 이제 그 캐드에 있는 어레이 기능을 여기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동 메뉴로 이동을 시킬 건데 이번에는 복사 기능을 쓸 건데 두 번째 점의 위치가 아니고 마지막 위치가 여기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위치에 클릭해서 배치를 해주시고 나누기 키보드에 있는 나누기 키 나누기 뭐 3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나누기 3 엔터 누르면은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 사이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놓은 거로 보시면 돼요. 또는 실제로는 3등분이에요. 이 개수가 3개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좀 보기 편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위치를 3등분입니다. 이 형상으로 1등분, 2등분, 3등분 이 사이 거리가 한 1등분, 2등분, 3등분 되게끔 나눠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곱하기를 할 수도 있고 나누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배웠던 복사 기능 이렇게 선택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복사 눌러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반대쪽 편에도 놓으시고 나누기 뭐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혹시 좀 값을 잘못 입력했다 라고 하면은 명령어를 바꾸기 전에 나누기 3 엔터 나누기 2 엔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개수도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다시 한번 또 해보면 되는데 선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그릴 때도 150 엔터 누르면 150이 그려지는데 이때 거리 값을 그렸으면은 이 거리를 그릴 때도 이렇게 해서 선을 만약에 150 이렇게 그렸으면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움직이지 마시고 100 이렇게 하면 다시 줄어요. 그래서 값을 입력을 하고 다시 명령어를 바꾸거나 다음 작업이 진행되기 전이라면 그 값을 다시 한번 고쳐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처음에는 좀 이게 좀 생소한데 익숙해지시면은 되려 편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숙달해서 쓰실 수 있다면 꼭 연습해서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동 도구를 한번 써서 복사, 배열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축이라고 하는 기능도 했어요. 축이라고 하는 기능도 좀 써봤는데 축의 위치를 바꾸고 이런 거는 괜찮고요. 저 축을 고정시켜서 축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정시켜서 쓰실 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이렇게 됐습니다. 누르시고 키보드 키의 오른쪽 위쪽을 누르면 이제 Z축으로 고정이 되고요. 왼쪽 화살표 누르면 녹색 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Y축 방향으로 축이 고정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 키는 요거는 조금 독특한 키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실습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 축을 눈으로 찾아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저 축을 내가 손으로 직접 강제로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축이 비슷하게 놓였을 때는 이게 X인지 Y인지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서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물체가 Z축으로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을 잘 보일 수 있는 화면으로 돌리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3D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다른 애들, 이런 식으로 다른 애들이 물체가 있기 때문에는 그쪽으로 스냅이 잡히면서 축을 잘 고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키보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X축, X축 빨간색 축으로 고정을 시켰고요. 이게 오른쪽 화살표, 그리고 왼쪽 화살표는 Y축, 그리고 위쪽 화살표는 Z축 방향으로 강제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또 좋은 점이 있는데 높이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Z축으로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높이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런 모서리까지 클릭을 하면은 딱 그 모서리 높이까지만 돼요. 미드 포인트까지 하고 싶다 그럼 미드 포인트를 찍으면 위치는 여기를 찍었습니다만 선은 이제 여기까지 요 높이까지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물체를 선을 그리거나 물체를 옮기거나 하실 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음 점, 요 선과 맞닿는 곳까지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축을 먼저 고정을 해요. 이렇게 축을 고정을 하고 여기 정도, 여기 정도, 여기 정도 이렇게 눌러서, 그러니까 스냅은 다른 물체 쪽을 잡았지만 그 물체가 위치해 있는 곳까지 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편한 기능인데 어쨌든 이제 적응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쫓으면서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물체가 없으니까 단순한데 나중에는 이게 배경에 이런 3D 물체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스냅이 요 마우스로 축을 찾아서 쓰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실 줄 아셔야 돼요. 키보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전부 이제 기능이 들어 있는데 아래쪽은 좀 특수한 경우에 쓰는 애로 보시면 되고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데 아래쪽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른쪽 키 요게 이제 X축, 위쪽 키가 Z축, 왼쪽 화살표 버튼이 Y축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아래쪽에 있는 위치만큼 연필 아이콘이 있는 곳을 잘 보세요. 여기 정도까지만 선을 긋겠다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여기 그어주고 요 위에서도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X축으로 고정을 시키고 여기에 엔드 포인트 위치까지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좀 그리면서 뭔가 3D를 만든다 라고 하는 기분으로 쓰실 때도 이 키가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자주 쓰는 거니까 좀 어색하셔도 웬만하면은 좀 사용해 보면서 쓸 수 있게 익혀 두시면은 상당히 편한 기능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책상 같은 거에다가 아이템을 올려놓고 이동시켜 보고 복사하고 배열하고 하는 실습을 해봤었는데 그 실습은 이제 혹시 시간이 나면 방금 설명드렸던 축을 고정시키면서 이동하는 기능들을 연습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 되면은 꼭 한번 해보시고 오늘 했던 기능들 중에 그리는 도구를 완벽하게 쓰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기능으로 그릴 수 있다 또는 축을 고정해서 뭔가를 그릴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연습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이런 기능이죠. 사각형을 요쪽 면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축을 고정시켜 주면 돼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면은 요쪽 면에 맞춰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얘가 이제 서 있는 상태로 이쪽 면에다 이렇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축을 빨간색 축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요 높이만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뭐 생각보다 편하게 그 입체 상태, 3D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2D를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얘가 이제 2D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뭐 많은 기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축, 고정, 그리고 스냅 요 기능을 이용해서 많이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저 기능은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동 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 거고요. 단축키는 M입니다. M 기본 단축키가 M이고요. 이동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위치점 지정, 옮겨질 위치 지정 요거 가능하고, 선택하고 마우스 방향으로 거리값 입력, 또는 선택을 하고 축을 이용해서 거리값 입력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동할 때는 이제 좌표도 가능해요. 물론 자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긴다 그러면은 좌표를 가지고 옮기는 것도, 좌표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게 되는 거로 기억이 났었는데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좌표는 생략하고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거리값을 이용해서 옮길 수 있는 거는 맞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개를 복사한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면 더하기 마크가 나왔었죠. 그 더하기 마크가 나온 상태에서 복사가 가능했고, 여러 개를 복사하려면 이제 배열을 하셔야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 상태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추가 키를 넣는 방식이었죠. 별표 n, 나누기 n 이렇게 눌러서 곱하기 방식으로 복사하는 방법이 있었고, 나누기 방식으로 등분해서 하는 방식이 있었으니까 이 방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축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앞에서 했던 그리기나 이동 같은 애들도, 복사나 이동 같은 경우도 이 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축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 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색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X 방향이었고, 요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요쪽에 보이는, 멀리 보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쪽이 X 방향,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Y 방향, 그리고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Z축 방향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축을 고정해서 쓸 때도 왼쪽, 오른쪽, 왼쪽 화살표 키가 Y축 방향이고요. 위쪽 화살표가 Z축으로 고정이 되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색이 보이니까 저 색을 보면서 축을 찾을 수 있도록 색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축은 이제 물체 안에도, 그룹 같은 거 안에도 들어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있는 원점에 있는 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축을 옮겨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을 가지고, 이 축을 고정시킨 다음에 저희가 쓰는 작업을 보면은 화살표 키로 특정 방향으로 고정을 시켜서 쓰는 방법이 있었고요. 아래쪽 화살표 키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제 축 고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업이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런 겁니다. 해당하는 축 방향으로만 물체를 복사한다, 물체를 이동한다, 또는 그 축 방향으로만 선을 그린다, 이런 기능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 기능은 중요하니까 이런 기능이었죠. 이쪽에서 높이 방향으로 선을 그릴 건데 Z축으로 고정을 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이 물체의 높이 정도까지, 또는 이 물체의 높이까지, 또는 요 점의 높이까지 이렇게 그리는 거를 뜻합니다. 이 기능은 이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고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셨다가 한두 번씩 나중에 실습할 때도 많이 할 거니까 한두 번씩은 꼭 써 보시고 연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